대낮 아파트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어린아이를 인질로 삼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더위 때문에 방충문만 닫아놓은 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할 각국 선수들이 광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고려인 4세와 5세들이 이달부터 동포지위를 인정받아 좀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서 달아난 중국 선원의 행방이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낮에 아파트에 3인조 강도가 들어서 2살 배기의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아이 엄마한테서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은 복도식 아파트 12층으로 방충문을 닫아놨다가 표적이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남자 셋이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이들은 엄마와 아기만 있는 집을 택해 침입했고 16개월짜리 아기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칼 위협하고 돈 착취하고 그랬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엄마 김모 씨는 통장을 내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3인조 중 한 명이 나가 인출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 카드사 앱을 깐 뒤 현금 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게 했고 아기를 인질로 잡은 채 김 씨에게 나가서 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아기를 인질로 잡고 있던 2명은 은행까지 김 씨를 따라간 한 명이 1,500만 원을 건네받자 그 길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엄마와 아기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만 원을 주라고 했어요. 1,000만 원. 무식해서 찾았죠. 저기 저 ATM기 찾은 게 아니고. 강도들은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에 이처럼 방충망만 쳐놓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를 하루가 지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폭염특보까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집들이 여전히 방충문만 닫았을 뿐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게 이렇게 하고 있냐고 하는데 그럼 더운데 그럼 어떻게 문 닫아놓고 있냐 한여름에. 괜찮아. 내 안에 잠금장치 있는데 괜찮아. 이런 정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20대로 추정되는 3인조 강도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각국 선수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대회 선수촌은 오늘 개천식을 열고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미국 아티스틱 수영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법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온 미국 선수들은 이번 수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We are very proud to show this kind of choreography because we know in Korea they like a lot this kind of music, so it's a special gift for the audience. 수영대회 참가자들의 휴식처가 될 선수촌은 개천 기념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광주 비나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개천을 선언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서 만들어진 수영대회 선수촌은 190여 개 나라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대형 식당과 의료센터, 면세점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선수들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승부를 펼치겠지만 이곳 선수촌에서는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소통하고 교류하기를 기대합니다. 선수촌 곳곳을 둘러본 국제수영연맹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과 연맹 위원들은 역대 최고의 시설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t's very beautiful. The only village that we were involved with previously was in Kazan in Russia, and this seems so spectacular. It's beautiful. 보다 안전한 수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경기 시설 대부분이 출입 통제되고 경기장 주변에서 드론 등 소형 비행 장기의 운용도 금지됩니다. 광주 수영대회 개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 선수단이 입성하고 선수촌도 문을 열면서 수영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수영대회 감상법. 오늘은 수영대회에서 유일한 구기 종목이자
물속의 격투기로 불리는 수구 종목을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로 35m 길이의 수영장에서 골문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달려가는 선수들.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선수가 빈 공간이 보이자 수비수가 자리도 잡기 전에 힘차게 공을 뿌립니다. 빠른 드리블과 패스, 그리고 날카로운 슛을 볼 수 있는 수영대회의 유일한 구기 종목인 수구 경기입니다. 수구 경기는 골키퍼를 포함한 7명의 선수가 출전해 너비 3m의 골문 안으로 공을 던져 점수를 올리는 경기입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두 손으로 공을 잡으면 안 되고 또 공을 물 아래로 넣는 것도 금지됩니다. 1쿼터당 8분씩 4쿼터로 경기를 진행하며 중반칙 3번을 하게 되면 축구 경기처럼 퇴장당합니다. 수면 위에서 하는 행동만 심판들이 보고 파울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물속에서 하는 모든 파울은 거의 허용을 해요. 그래서 거의 물속에서 격투기 형식으로 많이 몸싸움을 많이 해요. 수구 경기의 백미는 물속에서 진행되는 격렬한 몸싸움입니다. 공을 향해 돌진해가는 과정에서 충돌은 물론 수영복을 잡아당기기도 해 유니폼이 찢어지는 골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구 경기는 신체 조건이 좋고 오랜 전통을 가진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팀은 세르비아와 그리스 등과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또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이 부여된 여자팀은 그동안 대표팀이 없었지만 경영선수 위주로 한 달 전쯤 대표팀을 만들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권의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체격이 아주 좀 왜소하다 보니까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이제 상위권 진입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각각 한 개씩 금메달이 걸린 수구 경기는 7월 13일부터 2주 동안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일반 수구보다 규모가 작은 비치 수구도 이번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돼 처음 열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영대회 지원특위 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참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대회 지원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고려인들의 오랜 수건이 하나 풀렸습니다. 그동안에는 4세나 5세 자손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등 여러 불편과 서름이 많았는데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 동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월곡동에는 8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에 이르는 고려인 4세와 5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동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90일짜리 관광비자만 허용돼 부모와 함께 광주에 살기 위해서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비싼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야 했습니다. 3개월 갔다 와야 돼. 계속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돈 못 벌고 이 친구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재외동포 3세든 4세든 상관없이 모두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자식이나 손자까지만 인정됐던 동포의 지위가 직계비속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요. 고려인 마을 사람들은 강제 추방되거나 불법 체류로 낙인 찍힐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동포, 소련 동포, 중국 동포라도 어딘 차별 안 한다고. 다 똑같게 동포로 우리를 받아준다고. 그 말도 하더라고. 나라 잃은 서름을 곱씹으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고려인 후손들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의 나라에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서 달아난 중국 선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감시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추적에도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목포의 한 마트 앞 도로. 비닐봉지를 든 한 남성이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어디론가 향합니다. 여름인데도 이 남성은 점퍼까지 입고 있습니다. 해경은 목포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중국 어선에서 도주한 중국 선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혹시 이 사람이 그애냐라고 물어봤더니 모자를 써버려 잘 모르겠는데 걸음걸이나 체형을 봐서는 그쪽 비슷한 것 같다. 당초 중국 선원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은 7월 3일 낮 시간대입니다. 오전에 한 차례 인원 점검이 있었고 오후 4시 무렵 도주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CCTV에 찍힌 남성이 도주한 중국 선원일 경우 오전 인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서해업관리단의 중국 선원 감시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중국 선원이 도주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해경과 서해업관리단은 아직 행방을 짐작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국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격하고 있고 저희 서해어업관리단 또는 전 직원들이 현재 목포 시내에 다 비치돼가지고 지금 수색 중에 있는 상황. 한편 서해업관리단은 납포된 중국어선 선장이 담보금 3억 원을 납부함에 따라 조만간 이들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 판사는 검사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행위는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검사장 교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내일은 폭염경보로 한 단계 격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광주 풍암의 낮 최고 기온이 35.5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등 전남 8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내일은 장성과 광양 등이 추가되면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로 파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학교에 복귀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161곳으로 파업 첫날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 32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행사에는 열사의 모교인 연세대 이한열 열사 추모사업회 회원들과 광주진흥고 동문, 유족들이 참석해 군부 독재에 항거한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1987년 6월 9일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7월 5일 만 20세의 나이로 숨진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더불어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광주교대가 거의 3년 만에 새 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광주교대는 최도성 과학교육과 교수의 총장 임명 사실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대는 지난 2016년 당시 이정선 총장이 퇴임한 뒤 후임 총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교육부로부터 2차례 임용이 거부됐고 세 번째 추천을 통해 2년 9개월 만에 새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의 초중고등학교 300여 곳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탈의실이 없다며 탈의실 확충을 촉구했습니다.